네, will의 확장 의미에 관한 지난 동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3번 의지력의 패턴은 경향 또는 습관으로 나타난다. 인간과 자연은 의지를 내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지력의 패턴은 하나의 경향 또는 습관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장난을 잘 치고 노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Boys will be boys when it comes to toys. 장난감만 있다 하면 애들은 그냥 애들일 뿐이야. 장난감은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을 내는 대상인데 이게 바로 패턴화된 의지의 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will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He will often get up at 3 in the morning. 그는 종종 새벽 3시에 일어나곤 해. He will get up at 3 tomorrow morning. 그는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날 거야. 이 두 문장은 He will get up at 3가 동일하게 들어있음에도 해석된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윗문장의 will은 3시에 일어나는 습관 내지 경향성을 의미하고 아래 문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미는 살아있다 하겠는데요. 이렇게 의미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의미는 통하는 길을 따라 흐른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의미는 통하는 길을 따라 흐른다. 말하자면 상황에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가는 의미를 마음과 의식이 스스로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accidents will happen. 이 표현을 보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형 의미도 자연스럽게 와닿고 또한 사고들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경향성적 의미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둘 다 좋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의미가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은 표현의 두 가지 다른 의미 중에서 어떤 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지에 따라 각자의 마음이 스스로 정답이라 느껴지는 의미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A가 말했습니다. Accidents will happen.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B가 답변을 합니다. No, they will happen only when it shall. 아니야, 사고는 일어날 필연성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거야. 앞에서 필연성이 흐르는 조동사 shall에 대해 공부했으니까 이 표현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겠죠. 사고란 것은 이전에 뿌린 원인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와 B가 대화하는 상황을 보니 진짜 사고가 일어날 거라면서 긴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우연찮게 대화 주제로 사고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accidents will happen 이란 말의 의미도 사고란 건 일어나기 마련이야 라는 경향성적 의미가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삶과 자연을 보는 안목이 새로워지는 만큼 나날이 발생하는 일들 또한 새로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것은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한 힌트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의지를 내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마음과 몸속에다가 열린 길을 하나 뚫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습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마음과 몸속에 습관으로 만든 길이 있고 이미 잘 열려 있고 다른 길 새로 뚫는 것은 의지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기존의 길,
즉 습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지가 미래를 펼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펼쳐지는 미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미래가 펼쳐지는데 어떤 형태 없이 펼쳐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간단히 말했을 때 펼쳐지는 미래의 형태, 즉 미래 세상의 모양은 우리가 일전에 조동사 may 공부할 때 그 스토리 속에서 중학생이 보았던 지도 있었죠. 그 지도 속에 나오는 목적지의 모양대로 펼쳐집니다. 물론 그 지도 속 목적지가 정교하면 할수록 미래 속에 펼쳐지는 세상 역시 그만큼 정교한 모양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세밀히 그리면서 세밀히 그려보면서 청사진도 만들고 또 설계도도 만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만일 우리가 성공을 이뤄내고 싶다면 우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라, 세밀하게 만들수록 좋다 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령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길 안내 받을 때만 해도 지도가 세밀하면 할수록 안내도 더 세밀하게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성공 법칙을 배울 때 강조되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특히 더 강조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다음에 공부할 조동사의 성공 법칙 제3단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번. 하나의 아이디어에 과도한 의지력을 부여하면, 어떤 생각에 과도한 의지력을 부여하면 완고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의지의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하나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수하면서 의지력을 부여하다 보면 습관화되는 이상으로 완고함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습니다. We've tried to persuade him. 우리는 열심히 설득하려 노력해왔지만 그러나 he will not change his mind. 그가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네요. The door will not open. 문이 열리려 하질 않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표현들 모두 will을 사용했지만 미래형 의미가 아니라 현재형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서는 조동사 will이 의지 자체를 의미하는 감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로 완고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것에 반발 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흔히 잘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문들도 not을 사용하여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표현들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반발하는 경우엔 혹시 나 자신의 완고함 속에, 내 생각의 완고함 속에 또는 나의 사고의 완고함 속에 원인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사 will이 어떻게 확장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살펴보면서 조동사 성공법칙 제2단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보았듯이 조동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과제에는 나름의 깊이가 있다 하겠는데 물론 이 강의를 하는 표현나무 자신도 아직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잘 따라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은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하고 귀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조화로움 속에서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은 맞는 만큼 잘 음미하면서 마음 안에 담아내 보시면 좋겠습니다.